어. 12시간 만에 집에 돌아오신 거네요. 진짜 늦게 퇴근하시네요. 피곤하시겠다. 인사 한번 해주시지. 마음 아파. 아, 이 불편함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죠? 막 가시방석이. 죽겠죠, 그냥. 두 분도 계속 의식은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척 하시는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신혼 초 때는 제가 계속 다가간다고 표현해다? 네, 그랬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벽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벽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도 이제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속상하다. 아, 네. 아니 근데 그 너무 그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 숨막힘이 있는데 아니 두 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지금 한 5년을 사신 거잖아요. 상준 씨와 경아 씨 두 분이. 그 두 분 본인이 힘들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드시죠?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여기 불편함이 느껴지죠, 선생님?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어쨌든 SNS로 소통을 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상태는요.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셨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는 계시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냉기가 그냥 냉랭하죠. 완전히 한냉전선입니다. 그리고 일단 몸 자체가 전혀 닿지를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왜 우리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눈도 안 맞추시고요. 그리고 언어적 대화는 뭐 거의 없으시고 물론 SNS로 대화를 하시지만 이건 대화가 아니라 육아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화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회사 동료 같아요. 그러니까 SNS에서 업무를 처리하듯이 모든 소통을 그걸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업무 처리를 할 때 감정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두 분은 업무 처리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이렇게 이 정도로도 유지하시는데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나가긴 하겠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돼. 그러면 두 분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끈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네. 계속 SNS로 대화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결국 싸움이 돼버렸어요. 아, 맞아요. 일상의 모습들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보셨어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그 느낌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그 와이프가 맥주 한잔 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그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고 되게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되게 속으로는 되게 고마워요. 그럼 고맙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상태로 좀 지내다 보니까 그 좋은 그 순간도 되게 어색해요. 좋으면서도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예, 이해갑니다. 뭔지 알아. 그 어떤 느낌인지도 알아, 그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도 충분히 같이 맥주 같이 까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굳은 그러더라고요. 거지. 그걸 말조차도 굳은 거잖아요. 제 말투가 친절하지 않다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저 사람은 철저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더 느껴졌어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화면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와이프가 들리랑 말랑 그냥 응 뭐 건성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도 영상을 보니까 예, 저도 뭐 대충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알면서 뭐 했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어색한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 남편분이 쭉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색해요예요. 자, 우리 이거는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어색하다는 그 어색함, 이것도 감정이거든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어색하다는 거를 머릿속에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읍시다. 이거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짜증이냐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니 뭔 놈의 애들 계속 학원을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만 얘기하자. 뭘 그만 얘기해. 본인이 잘못 이해해놓고 뭘 나보고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지금 해보세요. 했을 때. 저는 아까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이프가 회사 가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계속 아이들 케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당연한 거지만 좀 힘들거든요. 매주 이제 아유. 주말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애들을 재우고 저도 이제 좀 TV 보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좀 내가 이 날에 고생한 거를 좀 알지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좀 내뱉을 때, 좀 세게 내뱉을 때마다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죠. 나도. 지금도 눈물이 왈칵 나오시는데요. 그 마음이 뭘까요? 지금 저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와이프가 회사 출퇴근 시간하고 저희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맞교대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24시간 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바톤 터치하듯이. 네, 애들 생기기 전에도 그랬고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특히 또 부부 관계까지 안 좋으니까 애들 케어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아까 사진을 보면 두 분이 굉장히 연애할 때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다정했던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봐도 행복하고. 근데 두 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지 두 분의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의 주관적인 나름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와이프 임신했을 때였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싸우다가 임신 중에. 와이프가 그때 그냥 내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추운데. 근데 제가 그렇더라도
어쨌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내리라고 해서 와이프가 내렸어요. 그때가 좀 밤 늦은 시간이었고 아유 저런. 거의 10년 전 아, 쓰면 네. 그래도 임신 때 겪은 거는 그쵸. 남습니다. 오래 갔죠. 네. 평생 가지 평생. 아,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어쨌든 임신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보호 그런 거를 받는데 저는 그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물론 그리고 또 임신 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 뭐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단 한 번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어쩌다 해줘도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근데 더 속상했던 것도 있고,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축적이 되어 온 거지 어느 계기가 뚜렷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라이딩 왜 안 해주셨어요? 해주실 법도 한데. 귀찮았던 것 같아요. 더 자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다. 후회는 되세요? 후회는 하죠. 네. 제가 그때 좀 힘들어도 그 마음의 말씀을 아내한테 하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했는지. 네. 사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늘 해요. 그냥 뭐 미안해 이런 말. 근데 정작 어떠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게 진짜 큰 용기이기도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사과니까. 그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여기 이 지점에서 막혀요. 남자들은 진짜 그게 이 퀴즈쇼에서의 정답을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한계 같아요. 미안한 게 왜 미안한지 몰라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은 뭔가 버튼이 있다면 그 딱 버튼이 눌러지는, 이게 눌러지고 나면 왁 이렇게 되는 그 버튼이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 같을 때 네, 네, 그 버튼이 딱 눌러지시나요? 네. 어. 그 저를 딱 무시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 딱 이렇게 닿으면 이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남편이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무시, 회피 이런 쪽으로 느껴져요. 둘 다 열심히 사는데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땡큐를 잊어버리셔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고 당연하다고 느끼면 요구하게 돼요. 사실 싫어. 그러게 이 고맙다 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았는데. 너를 거꾸로 잡고 어떤 바람보다 더 간절한 그런 사람 내게 너희 아쿠아리움 이거 메고 아쿠아리움 다닐 수 있어. 언제쯤 만나질까 눈부신 우리 사랑했었던 모습으로 넌 언제도 좋은 살며 변하지 않을 간절한 한 가지 다시 만나 전처럼 살아 두 분 다 지금 눈물을 흘리시네요. 애들이 안 됐어요. 애들한테 미안하고
네. 우리 남편분은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나셨어요? 애들 보자마자 와이프가 저를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행동을 했으면 좀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노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생활을 한 건데 와이프는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몰라주는 것 같은 서운함도 크고요. 네. 야. 이 마음이 힘든 결혼 생활을 이분들이 뭐 때문에 유지하고 있나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실 들었어요. 정말 외람되지만 자녀가 없다면 저는 그냥 솔직히 이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히 고려해보세요. 저 그 말까지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요. 솔직히. 근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각도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아마 두 분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은 이럴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좋은데 언제나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요. 나 물어보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언제부터 시키는 게 좋을지. 생각 다시 할 건데 알았을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어려운 숙제예요. 저는 박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난제예요, 인생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이 두 분이. 자,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요.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 이래요. 차라리 우리가 자주 싸우지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물론 깊은 뜻을 알아요. 아이들한테 좀 상처되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한 거라는 그 깊은 뜻을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 분명히 싸우는 건데 막 또 대화래 대화. 심지어 황당해. 저희 어머니는 네. 울면서 그랬어요. 동우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대화하는 거야. 아니거든. 대화하는 거거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맨날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다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해볼게. 너무 염려하지 마. 싸우는 건 좀 맞긴 맞아. 차라리 이래야 그 상황에 본인이 아닌 중요한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배우잖아요. 아 저런 상태는 좀 안 좋은 상태구나. 서로가 관계가 긴장되고 좀 다투는 거네 싸우는 거네 이래야지 아이들이 아 이러면서 마음을 배우는데 어머나 자기들 생각에는 분명히 부모가 싸우는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얼마나 힘들까. 대화하자고 누가 대화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싫을까. 어쨌든 얘네들의 마음 상태는 고드름 긴장되고 불안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불안한 거죠. 그럼 이 정말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밝고 명랑하고 막 에너지 높고 막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누구 때문에 제가 때문에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누구 때문에 두 분의 이 갈등 때문에 물론 사랑도 주시지만 할 말을 할게요. 두 분 때문에 애들이 불필요하게 이런 긴장과 이런 아주 불안을 경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저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솔루션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 힐링 리포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네,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거고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잘 회복이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나를 좀 파악해서 나의 이런 면이 이런 특징을 가진 상대한테는 좀 힘들 수 있었겠구나를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오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요. 아내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분이세요. 책임감의 화신.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세.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성장하는 동안에 미성년자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행복하지 않고 힘들어도 나는 엄마로서의 책임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내가 약간 그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성인이 될 날만을 기다린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아내분은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남편분이든 그 나중에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딱 안 들거나 화가 탁 나거나 어쨌든 발작 버튼이 탁 눌러지는 거는 무책임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예요. 그러시죠. 그리고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 그러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무성의하고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저렇게 무책임해? 이게 딱 건드려지면 화가 확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갈등이 언제나 커질 수가 있어요. 내일 영어학원 상담 가게. 알았어. 6시인가 6시 반. 알았어. 왜? 뭐 기분 나빠? 아니. 근데 사실은 상대방은 무책임한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근데 이게 이러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 때문에 선뜻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꼭 성의가 없거나 무책임해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의 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방식과 방식이 좀 다를 때 어쩌면 조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른 상대방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 상대가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언제나 견제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요,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을 쉽고 편안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세요. 너무 어색한 관계라서 얼굴 보는 거 자체도 많이 지금 어색하고. 내일 영어학원 상담 가게. 알았어. 왜? 뭐 기분 나빠? 물어보면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본인은 어색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색하다는 표현을 사실 바꿔놓고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심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분이세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거를 연습하고 해결해 나가셔야지. 그러면 저 깊은 진심 중에 좋은 진심은 누구나 편해요, 표현하기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런데 저 진심 중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하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게 몹시 막 굴욕감을 느끼고 아무도 굴욕감 주는 거 아닌데 그냥 본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말을 하는 게 몹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굉장히 어색해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번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그래요. 200번. 아, 나 때문에 좀 기분이 지금 안 좋다는 말이지 이걸 한 200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좀 나와요, 좀. 그래서 이게 실천적 노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부부의 생활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거는 쪽팔림이 연속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쪽팔려요. 쪽팔려도 가장 나를 이해하고 나를 가장 믿어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 하에 쪽팔림은 그냥 겪고 그걸 또 그냥 겪으면서 감당해 나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은 사람 자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문제골이 깊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 저런 생각을 했구나 나랑 굉장히 다르게 바라봤네 이러려면 중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재자는 상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 뭐 믿을 만한 뭐 또 그런 주변의 사람도 될 수는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개입을 해서 약간 좀 꼬이면 굉장히 겉봐 소용없어 우리들은 이러면서 좀 굉장히 더 낙담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안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중재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이제 편안해지셔서 서로의 어떤 이해도와 연대감이 많이 생기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과 또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